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안녕하세요. 영화만세 제8회차 방송입니다. 이번 영화만세 8회차 방송부터는 당일배송 영화방 안에서 새롭게 녹음이 되고 새롭게 외전 형식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당일배송 영화방에 맞춰서 형식을 조금은 바꿔볼까 하는데요. 기존의 영화만세 형식과 다르게 그러니까 게스트도 부르고요. 그 다음 게스트가 없더라도 예고편도 앞에 들어가고 그거에 맞춰서 당일배송 영화방과 조금은 유사한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영화만세가 당일배송 영화방과 다른 점은 최신 개봉 영화가 아니라 기존에 한번 기억하고 싶었던 영화들,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내지는 뭐 좋은 영화가 아니더라도 최신 극장에 걸려있지 않은 영화를 브라운관을 통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 영화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만세를 통해서 그 영화에 대한 별점 뭐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화만세의 첫 번째 게스트로 새로운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만세에는 처음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광기사입니다. 네, 영화만세에서는 처음 나오는 광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광기사가 이 영화를 영화만세에서 다루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서 나온 영화가 있잖아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더 시크릿 라이프 오브 월터 미티. 네. 월터 미티의 은밀한 삶. 네, 이게 영어 제목이랑 네. 한글 제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 개봉은 올해 초에 했죠. 2014년 초에 1월에 개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13년 12월 31일 개봉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연말에? 네, 연말에. 내가 1월에 봤나 보다. 네. 네, 그런 영화고요. 감독이자 주연은 벤 스틸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그죠. 벤 스틸러 하면은 옛날에 케이블 가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짐 캐리와 함께 연기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박물관은 살아있다. 네. 뭐 이런 작품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배우입니다. 네, 그죠. 뭐 이 배우가 출연을 했고, 뭐 그 이외에도 크리스틴 위그, 쇼 펜, 아담 스콧 뭐 이런 배우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영화 광기사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Hi, how can I help you today? Hi, I can't seem to leave a wink for someone. Okay, I'm looking at your profile. You left a lot of this stuff blank. Well, I haven't really been anywhere noteworthy or mentionable. Have you done anything noteworthy, mentionable?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She's gonna blow! God, you're noteworthy. From reality. You still there? I just zoned out for a second. We have ahead of us the privilege of publishing the very last issue of Life magazine. Jumping up and And for the final issue, we just received -25 from Sean O'Connell for the cover. It's 25. It's not there. I know. Maybe it's still on it. It had a son that mowed the lawn. I'm Walter Mitty. Walter. Okay. Oh, are you coming? Yes, I'm not. Yes, I have to stay.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Zoned out. You do that now and then. What's the matter? I lost a picture. You should go. Crack the case.
Sorry for bombing your face. I love mysteries. There's parts you think can't connect, and then in the end they do. Life is about courage and going into the unknown. How'd you get to Afghanistan? Through Yemen? Violent place. That's why the airfare is only $84. 네, 제가 그 줄거리를 사실 멋지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좀 어제까지 일을 하고 오느라 네. 네이버 영화에서 잠시 빌려 쓰겠습니다. 네.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16년째 라이프 잡지사에서 포토 에디터로 일하는 월터 미티. 해본 것도 가본 것도 특별한 일도 없는 월터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상상. 상상 속에서만큼은 본 시리즈보다 용감한 히어로, 벤자민 버튼보다 로맨틱한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 어느 라이프지의 폐간을 앞두고 전설의 사진작가가 보내온 표지 사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당장 사진을 찾아오지 못할 경우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월터는 사라진 사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진작가를 찾아 떠나는데 바다 한가운데 헬기에서 뛰어내리기, 폭발 직전 화산으로 돌진하기 등 한 번도 뉴욕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월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상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어드벤처를 겪으면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순간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우와, 우와. 현실이 된다. 네. 네. 사실 이 영화는 저는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1월 네. 3일날 제가 봤거든요. 지금 1월 3일이요? 찾아보니까. 네, 1월 거의 1년 3일날. 됐네요. 네. 거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저한테 매우 강렬한 또 위스키 마시네요. 강렬한 위스키 마시나요? 관계자 또 위스키 마시면서 방송하려고.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주 네. 강렬한 인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아직도 생생한, 기억에 생생한 그런 장면들이 매우 많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네. 것들도 꽤 많아서 네. 관계자랑 같이 이 영화에 대한 녹음을 진행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도 그래서 이 영화를 최근에 봤다면서요? 네, 저는 그 포스터를 보고 네. 이게 뭐 어드벤처? 어드벤처긴 어드벤처인데 네. 좀 판타지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네. 이제 또 판타지물, 영웅물 다 챙겨보는 사람의 그런 입장으로서 이걸 추석 때 꼭 봐야겠다. 그래서 추석 때 그거 무슨 TV라고 하죠? IPTV? 네. 그래서 신청을 해서 3,000원 주고 봤는데 뭐 판타지물은 아니었는데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영화 되게 좋았고.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계사는 저한테 사실 이 방송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고, 네. 이 영화를 꼭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연휴 동안 보겠다. 그리고 연휴가 지나서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아, 그 영화 한번 영화만에서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서, 네. 관계사를 그 첫 번째 게스트로 내세워서 한번 방송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화만세의 특성상 당일 배송 영화관과는 다르게, 네. 영화를 본 지 꽤 지난 이후라도 그 영화에 대해 남아있는 감상을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바로 직전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보셨고 또 추억 속에 남아있는 영화를 저와 함께 또 이 방송을 진행하는 관계사와 함께 네.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영화가 좋은 영화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영화니까 이 영화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자체가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추석 때 느낀 건데 네. 그 뭐 TV로 이거 보는데 2,500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2,500원 내고 한 가족 4명이 봤어요. 근데 뭐 되게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관 안 가고 그렇죠. 옛날 영화인데 영화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피자 한 판 먹을 돈 아껴가지고 영화 4편 볼 수 있는데. 사실 IPTV가 보급되면서 네. 이제 많은 가정들에서 그렇게 IPTV에서 개인 혼자 가격을 결제하면 좀 비싸다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네, 그죠. 가족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TV로. 그죠. 그러니까 명절 때 IPTV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뭐 광해라던가 IPTV로 본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던가. 아 그리고 그게 사면 한 3일? 네. 3일 동안 볼 수 있더라고요. 끝까지. 네. 다시 봐도 되고. 네.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가족들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 영화만세 방송을 들으시고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서거라는 작가의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이라는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벤 스틸러가 스크린으로 옮겨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벤 스틸러라는 이 배우이자 감독이죠. 네. 이 사람은 자기 색깔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연출자고 강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내 자기에게 딱 맞는 영화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 작품들은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 또 배우로서 자기만의 영화를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감독이면서 배우잖아요. 네, 그거 그렇죠. 옛날에 알아요? 슬램덩크의 김수겸. 네네. 감독이면서 선수. 선수겸 감독. 네. 근데 찍으면 플레인 코치. 네. 제가 하는 영상, 그러니까 제가 그 연기하는 영상을 네. 뒤늦게밖에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감독은 네. 뭐 카메라를 통해서 뭐 NG를 낸다든가 다시 찍는다든가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 거 혼자서 하면? 이게 촬영 감독이 있죠. 촬영하면 따로 있나요? 네, 촬영 감독이 따로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어서 벤 스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움직일지 동선 같은 거는 같이 고민하고 시나리오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연기를 할 때는 촬영 기사가 먼저 찍고 그거를 하는 형식의 공동 작업 형태로 많이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아까 관계자가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잡지사가 하나 나오죠. 중요한 잡지사입니다. 라이프. 그죠. 실제로 있죠. 라이프지가. 실제로 있나요? 실제로 있는 잡지예요. 이게 아마 뉴욕타임즈의 번외지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잡지일 겁니다. 1936년에 헨리 루스라는 유명한 네.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창간이 된 잡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잡지가 너무나 흥행을 했어요. 한때 사진 잡지로 정말 유명했거든요. 포토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탄생시켰을 정도니까 사진 잡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사진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그거를 이 잡지의 구독자들에게 전달을 했던 정말 세계적인 잡지였습니다. 라이프를 보는 것은 세계를 보는 것이라는 평이 있었을 만큼 정말 유명했던 시사 화보 잡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잡지의 폐간을 배경으로 해요, 이 영화가. 이 라이프라는 잡지가 폐간을 앞두고 있고 네. 그 폐간을 배경으로 해서 한 명의 평범한 직원이 진짜 남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매우 낭만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잡지가 폐간을 했죠. 폐간했나요? 네, 2007년 4월 20일자를 끝으로 해서 71년 만에 라이프지가 폐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실 속에서 인터넷과 TV 중심적인 그런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스마트폰도 보급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쇠퇴를 계속 거듭했고 그래서 광고도 안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다가 폐간이 되고 웹사이트로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지의 이런 이야기를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영화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영화 속에서도 배경이 똑같죠. 기존에 이제 시사 교양 잡지로서 존재를 하던 라이프지가 네. 인터넷 매체로 변화를 하게 되고 회사 인수되고 네, 인수가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월터 미티라는 인물이 마지막 호 폐간호를 앞두고 중요한 사진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폐간호의 표지 사진이 될 필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필름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네, 그게 그죠. 영화의 주요한 줄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라이프 지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진들을 보내는 작가 네. 있죠. 쇼 오코넬. 네, 쇼 펜이 연기했던. 그렇죠. 이름이 똑같죠. 네. 네, 그 쇼 펜이 항상 그 주인공인 이 주인공 이름이 뭐죠? 월터죠? 네, 월터. 미티. 그걸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미티. 이 미티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미티는 성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월터 미티와의 업무에 좀 만족을 해서 네, 그렇죠. 그 마지막 사진 주면서 선물을 같이 하죠. 네, 지갑을. 25번째 사진이 네. 진짜 사진이다. 이거는 정말 그죠. 작품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네. 필름을 보내고 동시에 월터 미티와의 작업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지갑 하나를 보냅니다. 가죽 지갑 그죠. 하나를. 네. 그러면서 보내준 사진의 25번째 사진이 최고의 작품이다. 이걸 표지를 꼭 써라. 네. 그래서 아마 이사회에도 알려주고. 네. 근데 월터가 그 사진을 보는데 필름에 25번째 사진만 필름만 네. 돌려져 있어. 네, 없어가지고 그죠? 네. 그쵸? 아니 아까 25번째 사진 얘기했는데 네. 과연 이걸 못 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해서 장난이 부연 설명을 한 겁니까? 네, 부연 설명. 친절한 남자네. 주석을 달아주는 거죠. 25번째 사진이란.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에서 그렇게 설정이 되고요.
이 영화는 라이프지의 사진 편집자로 일하던 사진 편집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죠. 계속 사진 작가들이 라이프지로 필름을 보낼 거 아닙니까? 이게 아날로그 시대의 영화다 보니까. 그죠. 그 필름을 받아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 필름을 오려가지고 네. 인화를 하고 그걸 또 편집을 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맡고 있던 월터 미티라는 인물인데 페가노에 실릴 만한 그 중요한 사진을 잃어버리게 되고 직접 사진 작가를 위해서 찾아서 떠나는 과정을 겪는 그런 모험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늘 상상만 하던 소심남이 네.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 영화에서 라이프지라는 그 실제 존재하는 잡지가 정말 멋지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그 배구공 좋아하는 영화. 그 배구공 이름 기억합니까? 네, 윌슨. 네, 윌슨. 네. 그게 실제로 윌슨사의 배구공이잖아요. 아, 정말요? 배구공 브랜드 중에 정말 유명한 브랜드예요, 윌슨. 아, 그래요? 저 테니스 라켓 배구. 그렇죠. 스포츠 이제 브랜드이기도 한데 윌슨이라는 배구공도 그렇고 또 그 영화에서 DHL이라는 네. 택배 회사 그쵸.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아예 그 회사의 직원이기도 했고 그 영화에서 보여진 DHL과 윌슨을 성공적으로 간접 광고된 이래로 가장 노골적이면서 또 효과적인 PPL이 이루어진 영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월터의 뒤로 비춰지는 그 라이프지의 진한 표지들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 네, 월터가 이제 기억하죠. 여행을 떠나서 막 달려가잖아요, 복도를. 네. 근데 그게 옛날부터 라이프지의 성공적인 표지들이 크게 등장해요, 복도에 네. 붙어 있는 게. 그래서 마지막 표지는 상상이다 보니까 그 자신의 얼굴이 등장하는 그런 그죠. 표지도 있고. 맨카인드 오브 브레이브맨. 네. 브레이브맨. 네, 용감한 인류. 네, 그렇게 나오고. 우주사 복장을 하고 있는 주인공 모습. 네. 그런 표지들과 함께 영화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이 라이프지의 모토, 약간 네. 변경을 거치긴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정말이지 인상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제 그죠. 모르긴 몰라도 그 라이프지 웹사이트의 접속 횟수 이런 것들이 이 영화 개봉 이후에 이제 급증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사진이 좀 되게 아름다웠어요, 솔직히. 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네. 영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원작이 제목이 월터의 은밀한 생활이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한글 제목을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고 했을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목이. 아, 그랬어요? 네. 왜냐면 좀 원작이 있는 걸 바꿨으니까. 네, 그걸로. 원작에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이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제목만으로도. 그렇죠. 작가가 원래 있었고. 네, 있었고. 근데 그걸 굳이 바꿨을까 했는데 이제 월터가 그냥 일만 하는 네. 대부분 좀 모범생? 모범생이죠. 그죠? 항상 정해진 루틴한 삶 속에서 자기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네. 칸트적인 삶을 고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너드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의 일탈이 항상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상 속에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멍 때린다 싶을 정도로 그냥 멍하니 있죠. 상상을 하면서. 네, 그렇죠. 무슨 병 같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주변 동료들이 이 사람을 놀려요. 그죠. 새로운 회사로 인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 인수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쪽 회사에서 파견된 인물들이 이 월터 미티를 조롱하고 놀리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월터 미티라는 인물이 회사에서 어떤 일에 충실하게 몰두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상상에 빠져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상상에 빠지면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신경을 쓰지 않고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정말 멍 때리는 장면이 자꾸 연출이 되죠. 근데 하지만 자기 일은 제일 열심히 하죠. 자기 일은 열심히 정말 하지만 제대로 하죠. 네, 그런 상상적인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고 네. 이 월터의 상상 네, 이 자체가 그죠. 영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정말 상징적이기도 하고 처음 나온 상상 기억하세요? 그 빌딩 들어가서 그죠. 구하는 상상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월터가 네. 약간 좀 소심한 성격이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새로 들어온 어떤 여성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 그 여성이 어떤 만남 사이트에 등록이 된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직접 여성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만남 사이트에 자기가 가입을 하고 그 만남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윙크를 보내죠. 네. 윙크를 보내는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그 윙크를 보낸 그 만남 사이트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전화를 하는 순간 네. 갑자기 화재가 나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기차역에서 전철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전철역에서 네. 그 주인공이 갑자기 뛰어서 네. 빌딩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 전철역에서 떨어져 있던 네. 건물인데 고가도로에서 완전히 점프를 해가지고 그 빌딩의 창문을 깨고 갑자기 들어갑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나올 만한 그런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되죠.
그죠,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서 막 영웅이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맞아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장면이 월터의 첫 번째 상상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은 전철역에서 가방을 들고 전철을 기다리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자기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고 있는 그런 포토그래프를 그러니까 멋지고 훌륭하고 위험하고 이런 장면들을 다 담아내서 그 사진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진을 어두컴컴한 그 사무실에 암실에 앉아가지고 편집하고 이런 역할만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 인물이 퇴근 시간에 그 전철역에서 상상을 한 거죠. 그 장면이 주는 감흥, 그게 관객들한테 적나라하게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월터의 상상이 영화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 그죠. 그리고 어떤 포스터 앞에서 되게 멋진 인물이 돼서 알래스카에서 막 돌아와서 뭐 히말라야에서 돌아와서 얼음이 가득 붙어있는 턱수염을 하고 여자한테 멋지게 꽃을 전내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죠.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모두가 다 상상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공상으로 가득한 인물이에요. 이 영화가 바로 그 25번째 사진 때문에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런 인물이 이 라이프즈라는 회사가 새로운 그 역경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변화의 순간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회사가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회사가 변화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고 그 변화가 페가모에 이제 실릴 사진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사진이 바로 자신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 사진이 또 없어진 걸 알게 되고 그 사진을 찾아서 떠나게 되고 그게 그죠. 바로 이 월터 미티라는 인물한테 정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영화를 전반을 꿰뚫는 테마라고 한다면 월터의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그게 영화의 주요 줄거리이면서 그죠. 이제까지의 월터의 삶, 그러니까 상상을 중심으로 했던 삶, 그리고 라이프지에서 일했던 삶, 그 라이프지의 그 아날로그적인 속성들, 그런 속성들이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우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으로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직접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가 계기가 됐던 그렇죠. 거죠. 여자가 계속 이 사람한테 동기가 되죠. 그죠. 자기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기존의 월터의 방식대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너드니까. 그죠. 이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도 당황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나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사무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까 여자가 이렇게 네. 물어보면은 이 남자가 당황해서 그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죠.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 정말 그래서 이 캐릭터를 딱 보신다면 딱 한 장면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네. 어떤 인물인지. 근데 누구나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상상을 하고. 네. 그죠. 김 작가님도 김 작가? 김 기사님도 분명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인물은 상상을 할 때 주변에서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네. 네.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25번째 사진을 찾기 위해 네.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처음에 떠난 데가 아이슬란드였나요? 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방송 중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극 중에서 월터가 처음 도착했던 곳은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그린란드입니다. 녹음할 때 저와 관계사가 계속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바로 잡겠고요. 감안하시고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아이슬란드로 떠나는데 그 여자가 사실 떠나라고 하죠. 여자가 이제 자기가 추리소설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추리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떠나라고 추리하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 찾으려고 하잖아요. 계속 그 25번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여자랑 같이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여자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정말 뭐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아니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 여자가 그냥 찾아가라고 네. 했는데 그때 이제 쇼 오코넬 사진을 보는 순간 네, 옆에 붙어있던. 쇼 오코넬이 이제 손짓을 하는 거죠. 오라고. 네, 그 상상이죠, 그것도. 네. 쇼 오코넬 사진은 움직이지 않겠지만 월터가 바라본 그 장면 그리고 우리 관객들이 보는 그 장면에선 벽에 붙어있는 사진 속에서 쇼니 손짓을 하는 겁니다. 오라고. 그래서 월터는 떠납니다. 그죠. 아이슬란드로. 네, 아이슬란드로 떠나고요. 그렇게 도착한 아이슬란드에서 물어보니까 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호프집까지 찾아 들어가는데 그죠. 그 호프집에서 알게 되죠. 아, 쇼니라는 애가 왔다 갔다. 지금 그린란드로 갔다 그러나요? 그 알게 되는 게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노래를 부르라고요, 월터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월터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됐다고. 네, 지금 기껏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왔는데 네. 그 사람이 없으니까 됐다고 하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죠. 그죠.
그리고 화가 나서 네. 싸우는데 네. 자기를 때리던 그 손이 쇼 오코넬이 보내줬던 필름 안에 있던 손이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슌이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이랑 네.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헬기 조종사였죠. 그죠. 그래서 그 헬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네. 그 아이슬란드의 풍경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았나요? 저는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 뉴욕 본사에서 일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구 반대편에 가서 아이슬란드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있던 뉴욕의 그런 막 사람들 많고 전자기기 많고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호프 하나밖에 없어. 내가 찾고 싶은데 그 찾을 맞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옛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찾을 방법이 없어서 사람을 다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니 처음에 찾은 기억났지. 지금 기억났어. 하도 오래되니까 네. 기억이 이제 생각 안 나다가 방금 얘기하시는 거 듣고 생각났어요. 그 여자랑 추리를 하는데 네. 단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딘지. 어딘지. 그렇죠. 근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게 배 이름이 그렇지 맞지. 맞죠? 네네. 배 이름이 찍혀 있었던 거야 거기. 그렇죠. 근데 그 배를 찍어보니까 그 배를 이제 검색을 하죠. 검색해보니까 아이슬란드에 네. 최근에 있었다. 그 쇼 오코넬이 수표를 사용했던 네. 곳이 아이슬란드고 배 이름도 찾고 네.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그 항구를 찾아가는 네, 거예요. 물어보는.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갔고 거기서 그 술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더니 네. 맥주 한 잔이요 하고 대충 말했는데 거기에 달 모양의 컵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게 아이슬란드 맥주다 그렇게 주고 다스부츠 기억나세요? 네네네 다스부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주는데 이제 그 맥주를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옆에서 어떤 주정뱅이는 술을 마시고 있고 난 단서도 못 찾고 있고 네. 술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꾸 노래 부르라고 해서 시비가 붙는데 그 사람이 때리던 손이 그 손이란 걸 알게 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쇼 노코넬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헬기 타고 가겠냐라고 하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웃긴 게 술 엄청 완전 취하고. 취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나랑 헬기를 타겠냐 해서 안 탄다고 하잖아요. 쇼 그죠. 타고서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결국 자기 느끼는 거지 이걸 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달려가서 타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사실 그 상상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어떤 상상이냐면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네. 모험을 떠나라고 그 월터가 자기 상상 속에 나온 그 여자의 네. 그 노래를 듣고 헬기로 달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 장면에 보면은 그래서 여자 기타 치면서 이렇게 헬기장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맞아요. 그 장면도 정말 매력적으로 그려져요. 이 전체적으로 이 비현실적인 장면들이 월터의 상상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스크린으로 봄을 통해서 아 진짜 이런 상상 자체가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상상의 양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줄어들면서 월터는 더욱 현실에 집중하는 인간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영화가 바뀌죠. 결국은 전반부에 상상만 하고 실제 현실은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지 않던 네. 그 월터라는 인물이 밖에 나가서 세상과 대면해서 더 멀리 가고 말 그대로 라이프즈의 모토 그대로 생활하는 인간으로 바뀌면서 그죠. 정말 진짜 남자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상상의 양은 없어지고 점점 더 상상 없이 살게 되는 상상하는 월터가 현실의 월터, 상상하지 않는 월터로 바뀌는 네. 그런 영화인데 그죠. 딱 그걸 상징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빌리는 장면 기억하세요? 아, 그 아이슬란드가 기억이 안 그린란드인가 나요. 네. 이 월터라는 인물이 거기를 쇼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쪽에 도착을 해서 차가 필요한데 차를 빌려요. 네. 그 장면에서 렌트를 이제 해야겠다 하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죠. 빨간 차, 파란 차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고 딱 돌아보니까 정말 그 대우에 마티즈 두 대가 서 있는데 네. 그 대우에 한 대는 빨간 차고 한 대는 파란 차입니다. 그죠. 빨간색과 파란색 선택. 딱 이것만으로도 영화 팬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건 매트릭스의 오마주입니다. 네, 맞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속에서 그 네오한테 이제 오피어스가 제안하잖아요. 빨간 약과 파란 약. 빨간 약을 먹으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빨간 약을 먹으면 아마 그러니까 암울한 현실 속으로 돌아오는 거고 네. 파란 약을 먹으면 평생 그 상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상상 속에서. 근데 네오는 빨간 약을 먹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세력과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구세주적인 인물로 나오죠. 이 영화에서 월터 미티는 계속 상상만 하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빨간 차와 파란 차, 어떤 차를, 어떤 마티즈를 선택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 이 인물이 빨간색 마티즈를 선택을 하고 그 장면이 바로 월터가 드디어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드디어 이 사람이 현실과 대면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현실을 직면하는 네. 그런 장면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오마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래에 봤던 정말 멋진.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화 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렇게 해서 월터가 결국은 헬기를 타고 가게 되죠. 그죠. 어디로 갑니까? 쫓아가요. 저는 그 이후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 배를 찾아가죠. 네, 그 아까 찾아가고. 말씀드린 처음 검색한 배를 찾아가게 되죠. 네. 왜냐면 이 파일럿이 헬기 조종사가
그 배에 무언가 전할 물품을 무전기. 갖고 있어요. 왜냐면 네. 택배 같은 곳이 오면 그 배에 네. 필요한 것들을 그죠. 여기서 이 헬기를 통해서 실어가지고 갖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종사가 무척 취한 혈중 알코올 농도 한 3% 될 것 같은데 네. 그 헬기에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게 그 배에 원래 사실 연락을 해서 쇼 오코넬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얘기를 해보니까 무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갖다 준다고 이제 네,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헬기에 탔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무전기를. 그죠. 자연낙하 시켜요. 네네, 자유낙하 시킵니다. 헬기가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기상 상태도 너무 안 좋고 네. 배에 착륙할 공간도 없다 보니까 택배를 바로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사실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네, 작은 그 구명 포트를 그렇죠. 반대쪽에 띄워놓죠. 네, 그렇죠. 띄웠는데 거기를 근접하게 이제 던지는 건데 네. 이 월터가 잘못 뛰어요. 반대로 뜨죠. 네, 구명보트 근처로 안 뜁니다. 그래서 헬기에서 어쨌든 바다를 향해서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구명보트 근처로. 그죠. 그래서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걸 진짜 월터의 성격이라면 절대 할 수가 없는데, 그죠. 자신이 반드시 만나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떨어진 그를 건져내죠. 그죠. 사람들이. 무전기 망가지고 무전지 망가지고 헬기는 물에 떠나고. 빠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개 같은 상황이야. 지구 반대편에 왔는데 그러니까요. 오션을 만나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배에 타는데 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쇼 오코넬이 떠나요. 일주일 전에 이미 떠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쇼니 떠났다는 사실만을 알게 돼요. 배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배에서 자신이 이제 며칠 동안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배가 항구에 정착할 때까지. 네. 또 헬기는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쇼니 남겼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게 되죠. 그죠. 쇼니 뭘 갖고 왔다고 그러죠? 귤 파이. 그 엄마가 네. 만들던 그죠. 케이크가 있잖아요. 귤 네. 케이크를 네, 귤 케이크. 싼 종이. 이 케이크 정말 맛있다고 먹어보려 하는데 월터 종이. 미티에 엄마가 맨날 만들던 귤 케이크예요. 맞아요. 그 케이크를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보니까 그걸 싼 종이가 쇼니 남긴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걸 알게 되죠. 왜냐면 그걸 싼 종이, 그 안에 들어있던 케이크가 쇼니 날 만나러 왔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죠, 첫 번째로. 그죠. 왜냐면 우리 어머니의 케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남긴 종이가 쇼니 지금 있는 곳을 암시하죠. 그죠. 네, 거기에 적힌 글을 통해서. 그래서 쇼를 찾아갈 또 다른 단서를 그 배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어떤 항구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정착을 해서 내리는데 자전거가 한 대뿐이야, 또. 그렇지. 근데 그 한 대를 타기 위해서 네. 이 모든 선원들이 달려오잖아요. 왜냐면 가장 근접한 도시에 네. 창녀촌이 있잖아요. 아, 여자를 네. 만날 수 있는 촌이 있어서 그 자전거를 먼저 차지한 사람만이 여자랑 잘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달려오는데 먼저 누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친절하게. 자전거가 한 대뿐이다. 그 자전거를 타야 넌 나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월턴 달립니다. 그리고 쟁취하죠. 쟁취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화가 또다시 이제 자전거 한 대를 타고 낯선 곳에서 다시 촌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단서가 하나뿐이잖아요. 촌이 어디로 갔는지를 가리키는. 네. 그래서 가는 월터의 뒤를 계속 영화가 쫓아나갑니다. 이제 가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월터가 어렸을 때도 항상 상상만 하던 친구였나 또 그런 거 아니었던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타고 하면서 네. 상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사실 월터는 옛날에 거의 히피 히피 막 같은 느낌으로 머리 엄청 기르고 네.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면서 그죠. 거의 지역 스케이트 주의 스케이트 선수였다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하냐, 한 바퀴 돌리는 거 점프해서 스케이트를 한 바퀴 돌리는 기술 있잖아요. 퀵플립. 아, 그래요? 네, 킥플립도 오. 막 잘하고 네. 여러 가지 선수였다고 나오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아들과도 친해지고 그랬던 상상들이 막 나오죠. 상상이 아니라 이제 회상.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자신이 킥플립을 하면서 친해졌던 장면도 네. 나오고 자신의 과거도 나오고 또 자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네, 너무나 그만두고. 충격을 받아서 이런 것들 다 그만두고 너무 아버지가 그래서 파파존스에서 일했던 아니야,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네. 걔는 그냥 파파존스 일했을 것 뿐인데 네. 엄마가 얘기하죠. 너가 너무 그리워서 파파존스에서 일하지 않니? 아버지가 그리워서 근데 월터 미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였잖아요. 아니에요. 맞는데? 그냥 파파존스에서 돈이 필요해서 일한 건데. 아니 근데 자기도 모르게 네. 아버지가 그리워서 파파존스에서 일했던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파파존스에서 일한 건 정말 자신이 필요해서 일했던 거고 그냥 우연히. 네. 그리고 엄마가 굳이 전화해서 네가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파파존스에서 일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내가 느끼기에는 월터는 자신이 자신을 계속 속이고 있었던 인물 같아요. 자신이 주체적으로 막 옛날에는 그렇게 히피처럼 살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처음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면 월터 미티의 엄마 그리고 동생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근데 엄마는 항상 귤 케이크를 만들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기에는 이 귤 케이크를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 귤 케이크 엄청나게 맛있다고 사실 생각되지 않아요. 주변에 사면 베이커리도 많이 있고 생일마다 그렇게 번거롭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네. 어머니는 항상 귤 케이크를 만들어요. 똑같은 맛의 귤 케이크를.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귤 케이크만 만드는 거예요. 네. 쉬폰 케이크도 아니고 초코 케이크도 아니고 생크림 케이크도 아니고 과일 케이크도 아니야. 네. 항상 귤 케이크만 만들어요. 그래서 월터 미티의 생일이 왔을 때 동생이 그 귤 케이크를 들고 회사로 찾아와요. 네. 월터는 그 장면이 부끄러워요. 예? 아니에요. 그 장면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피아노 배달하는 동생이 하기로 했는데 네. 동생이 또 중요한 배역 오디션을 아, 그렇죠, 보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갖다 주니까 동생이 그냥 막무가내로 오빠가 이제 피아노 옮겨 하고 가버리고. 맞네. 나 지금 이해됐어, 다. 기억났어. 뭐였냐면, 귤케이크 좋아해, 먹어요. 또 월터가 아날로그를 지키는 인물이었어. 맞아요. 월터가 아날로그를 지켜서 어머니의 피아노, 어머니의 귤케이크, 이런 걸 모두 다 자기가 지키는 인물이었고, 맞아요. 그걸로 똘똘 뭉치는 인물이었는데, 동생이 그걸 신경을 안 쓰는 애였네. 동생이 그냥 귤케이크 주고 가고. 네, 동생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 오빠가 좋아하던 귤케이크를 엄마가 해줬어. 맞아, 나 지금 너무 본 지 오래됐으니까 1월 해봤으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추적하는 게 되게 매력있지 않냐, 지금? 듣는 사람이 어떨지는. 아무튼 그렇고. 네. 아무튼 월터가 그런 네.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추적을 하죠. 자전거를 타고. 그죠. 계속 추적해 나가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월터가 사실 상상 속에 빠진 인물이 아니라, 네. 정말 남들보다 더 자기 삶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네. 파격적인 것도 막 시도하고, 막 스케이트 우승도 하고, 옛날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스케이트도 그만두고 파파존스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진 네거티브 현상가 네. 일을 하게 되는데 사진 편집하는 사람. 네 자전거 빌리고 자전거 타고 막 가다가 차를 타는 건지 뭐 자전거가 망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케이트보드를 이제 어떤 이제 카페 같은 데에 머물게 돼요. 근데 자전거가 어찌해서 못 쓰게 됐을 거예요. 네, 못 쓰게 그래서 막 됐어요. 달렸을 거예요. 네 맞아 막 달렸어요. 막 달렸는데 이제 네. 어쩌지 해서 도착을 했는데 자기는 네. 급하잖아요. 왜냐면은 쇼니 여기서 뭔가 화산을 촬영한다는 걸 알잖아요. 네 여기서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 화산 폭발을 귤 케이크 적힌 종이에는 그 화산이 언제 폭발하고 자기가 거기서 사진을 촬영하겠다라는 일정이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건데 지금 시일이 거의 임박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차가 다 반대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그 역주행을 하잖아요. 그때 아니었어요. 그때 아니면 뭐야? 자전거 타고 계속 갈 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제 자전거 망가지고 막 네. 뛰어요 막 뛰어. 네. 막 뛰다가 어떤 꼬마아이가 어떤 카페에서 이제 맨날 평소에 아꼈던 그 네. 인형이 하나 있죠. 옛날 그렇죠.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인형. 팔이 막 늘어나는. 팔 막 늘어나는 고무고무 인형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구린 인형이에요. 가지라고 해도 안 가질 만한 인형인데. 맞아요. 월터가 이제 거기서 스케이트보드 선수였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그 스케이트보드가 있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스케이트보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바꾸자고 하면서 고무 인형이랑 바꿔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가 바꿔주죠. 그죠. 말도 안 되게. 고무고무 인형이랑 고무고무 인형이라니 하면서 바꿔요. 말도 안 통하면서. 네,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죠. 그죠. 마을에 이제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월터는 그때 화산이 터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왜 떠나는지도 모르고. 아, 촬영을 네. 걔가 거기서 찍는다는 그냥 것만 찍는다는 아니까. 것만 알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여기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지 않나요? 네. 그죠? 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차 탄 아저씨가 반대로 가면서 네. 아, 여기는 좀 위험하니까 이제 못 있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가야 한다고 가죠. 가죠. 그 나중에 그 아저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데리러 와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네.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네. 계속 내리막길이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멋있어요. 맞아요. 월터가 자신의 옛날에 정말 사랑했던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자신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그 사진을 25번째 사진을 찾기 위해 쇼를 만나야 하고 네. 쇼를 찾아서 쇼이 있는 곳만 알기 때문에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계속 그 길을 따라 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가 쇼를 봅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죠. 비행기 위에 이게 딱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그게 비행기였어? 네. 근데 자신을 묶어놓죠. 네, 그죠. 묶어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밖에서 비행기에서 네. 정말 멋지게 자유인으로서 사진을 막 찍었더니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쇼는 화산이 날아가 버리고. 폭발하고 네.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네. 그 속에서 자기는 스케이트보드밖에 없고. 그죠. 근데 차 한 대가 완전히 멋있게 멈추죠. 드리프트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야타 합니다. 그래서 월터가 타고 극적으로 살아나요. 살려주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이 화산재로 가득 덮인 네. 자동차. 그리고 이제 쇼는 결국은 또 어딘가로 갔고. 네, 그죠. 네. 그 쇼하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쇼를 못 만나고 집에 돌아왔었나요?
그래서 잘리게 되죠, 사실. 그 전에 사진 찍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 표범 사진도 찍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시 한번 돌아와요? 돌아왔을 거예요. 왜냐면 잘려가지고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예. 네. 아니, 지갑을 버리는데 예. 엄마가 챙겨놓죠. 그거. 엄마가 그걸 챙겨놓죠. 근데 그게 왜 돌아와요? 나 거기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쇼를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네. 차에서 내리고 네. 돈은 돈은 다 떨어져 가고 네. 그 다음에 쇼는 못 만났으니까 돌아옵니까? 파파존스 보지 않나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하는 장면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와요? 그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그때 얘기를 듣죠. 귤 케이크를 받아갔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갔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 듣고 그때 이제 다시 그 쇼를 찾아가죠. 회사에서 잘린 상태고. 그래서 이 인물이 처음에 이제 화산까지 왔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쇼니 어딜 가는지 단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맞다. 자신의 돈은 다 떨어져 가니까 거기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냥 집에 돌아오는데 자신이 이제 회사에서는 너무 많이 자리를 비웠고 네. 25번째 사진도 못 찾았기 때문에 아마 잘리나 그럴 거예요. 그죠. 직업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 오고 박탈감이 네. 커서 네. 거기서 손이 자신한테 선물로 줬던 지갑을 버리죠. 네, 버렸는데 네. 그때 얘기 듣는 거예요. 엄마가 귤 케이크를 그러니까 귤 케이크를 갖고 갔고 네. 그 뭐지 어딜 갔는지 어디 촬영한다는 건 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단서를 얘기를 들었는데 뭐 조합을 해서 결국 찾게 돼요. 여자랑 위치를 기억하세요. 그게 그래서 표범을 찍는다고 백표를 눈표범, 예. 흰 표범을 찍는다고 해서 갔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네. 됐든 거기 너무 이 사람은 박탈감을 느껴서 지갑도 버리고 했지만 어쨌든 만나긴 만나야 되니까 자신의 커리어의 유일한 결점이니까 완벽주의자의 커리어에 그 사진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히말라야로 갑니다. 히말라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간 곳에서 또 많은 고생을 하죠. 그죠. 네, 히말라야를 계속 오르는 장면이 정말 또 멋지게 그려져요. 이 월터가 또 히말라야로 찾아가서 많은 고생 끝에 쇼를 만납니다. 네.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못 만났던 인물을 뉴욕에 돌아온 이후에 다시 또 히말라야에 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끝도 없이 이 사람이 가다 지쳐 쓰러졌을 때 네. 어떤 인간이 딱 앞에 보이는데 그 사람이 쇼니잖아요. 맞아요. 모든 걸 포기했을 때 만나는데 쇼니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네. 왔냐? 이렇게 얘기하죠. 왔냐? 쇼니냐고 혹시? 쇼니에요. 내가 쇼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네. 가볍게 말을 주고받는데 별 말을 못하죠. 네, 크게 그렇죠. 소리 내면 도망가니까 백표가. 그죠. 그래서 축구하죠, 축구. 같이 축구도 하고. 그때 그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찍지 사진을. 아니요, 표 말고 그 25번째 사진에 대해서. 네, 그렇죠. 25번째 사진을 도대체 내가 그걸 찾으러 왔다. 어디다 네. 놨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쇼니 말하기를 네. 그거 네 지갑에 있지 않냐? 저 선물로 주지 않았냐? 그 지갑에 넣어놨다. 맞아요. 그러니까 월터 미치는 거지 여기서. 내가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거를 지갑에 넣어놨다니. 그리고 그 지갑은 내가 버렸잖아. 버렸어 또. 하고 거의 모든 걸 놓는 시점에 이르죠. 결국 그 마지막 그 사진은 못 보게 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속에서 이제 그냥 축구나 같이 하고 쇼니랑 같이 거기 사람들이랑 그 고장의 사람들이랑 축구를 하고 그 고산지대 사람들이랑. 네. 근데 쇼니 이제 다시 올라와서 사진을 찍죠. 올라와서 아니 그 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찍고 나서 축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그랬겠죠. 네. 어쨌든 쇼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쇼네 카메라에 이제 잡혀요. 그 백표가 그렇게 백표. 기다려왔던 백표가 잡히는데 그 표범이 왔는데 셔터를 안 누르는 거야. 맞아. 쇼니. 그래서 왔는데 왜 셔터를 안 누르냐고 했더니 정말 소중한 건 찍지 않는다고. 그저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멋있네요. 쇼 펜이었죠? 네, 쇼 펜이죠. 쇼 오코넬. 연기를 좀 딱히 뭐 특별한 거 보여준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멋지게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못 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험심이 가득 찬 사람? 근데 그게 막 허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누가 어디 갔다 왔어 막 뭐 사진 찍는 거 막 사진 찍는 거 허세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이상한 포즈로 사진 찍고. 네. 근데 쇼펜은 정말 안 그렇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오글거리지도 않고. 그렇죠. 정말 순수한 인물이고 네. 순수하게 자신이 최고의 장면, 꼭 반드시 찍어야 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 때로는 어떤 아름다운 순간은 사진기에 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네. 장면들에서처럼 비범하고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죠. 월터는 그 인물을 만나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인물을 만나고 네. 다시 어쨌든 이 사람의 목표는 쇼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25번째 필름을 네. 찾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옵니다. 네. 돌아와서 헐레벌떡 와서 확 뒤지는데 없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네.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그죠. 엄마를 만나러 딱 갔더니 딱 지갑을 내놓으면서 네가 전에 버렸던 거다. 근데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놨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챙겨놓으셔서 어머니 성견지명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필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필름에 담겨진 네. 그 사진과 함께 네. 그 마지막 타임지 라이프즈죠. 라이프즈의 폐간호를 그치? 이제 근데 예. 바로 안 보여줘요 영화가. 마지막에 보여주죠. 마지막에 보여주죠. 네. 이제 월터 미티가 그거를 이제 올리게 되고 그래놓고 어차피 회사에 잘렸잖아요. 그죠. 그 회사 앞에 딱 갔을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드러나는 그 책의 표지, 그 마지막 잡지의 표지에 있는 그 사진은 그 25번째 사진이 무언가 하면 네. 바로 월터 미티의 사진이에요. 라이프사 앞에서 네, 맨날 자기가 했던 작업,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던 그 작업, 네. 필름을 보고 있던 네. 월터 미티라는 인물을 멀리서 찍어낸 그 사진. 쇼니 언젠가 월터 미티를 보러 와서 네. 월터 미티를 찍었던 그 장면이죠. 그죠. 바로 그날이죠. 월터 미티의 어머니의 귤 케이크를 가져갔던 그날. 그래요? 그날 월터 미티를 만나러 가는데 월터 미티가 없었던 거고 그 음. 월터 미티의 사진을 멀리서 회사에서 찍었던 거예요, 그냥. 라고 나는 생각해 본 지 오래됐으니까 9개월 만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9개월도 넘었네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진 찍고 귤케이크를 배달하려면 유통기간이 있어요. 아무튼 방부제가 없는데. 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영화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관계사도 사실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죠. 9월 초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를 한번 되새기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 영화의 의미, 보았던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장면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장면이라서 많이 남았던 게 아니라 그 영상미가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영상미요? 네, 왜냐면 라이프지사에 나오는 그런 포스터들, 라이프사의 표지들 네. 모아놓은 그런 그림들도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일단은 아까 그 월터 미티가 어떤 등산가처럼 얼음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라이프사의 어느 복도가 있는데 네, 맞아요. 복도에 커다랗게 막 지하철역이나 공항 같은 데 붙어있는 광고판처럼 네. 이 라이프사의 역대 표지들 같은 것들이 붙어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월터가 거기를 지나거나 있을 때는 항상 월터가 상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월터의 삶은 정말 평범한데 이 붙어있는 라이프즈의 사진들, 표지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월터는 자기를 더딥히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비범한 인물로 상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여자한테 자유로운 여행가의 모습으로 뚜벅뚜벅 표지로부터 걸어 나와서 꽃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런 영상미들, 그러니까 월터가 사실 여행을 떠났을 때 나오는 곳들이 되게 사람들 없고 자연과 하나 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표현이 이상한 것 같은데 혼자 여행 갔던 기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서로 개척해 나가는 청춘을 찾아 떠난 여행 같은. 그렇죠. 네, 약간 어떤 관객들한테는 일탈이라는 기분을 선사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영화 초반에 사실 그 윙크를 보낸다 했잖아요. 네. 그 윙크가 안 보내진 이유가 그거였어요. 프로필이 작성이 다 안 됐어요. 네. 그 프로필에 두 가지가 빠져 있었죠. 가본 것, 그 다음에 취미였나? 아니, 특별했던 기억. 특별했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는데, 이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상상이라는 이 영화 자체 한 편을 통해서, 이 월터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작성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서 그 두 개의 빈칸을 메우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분명히 월터 미티라는 인물이 상상만 하는 소심한 인물이었다가, 빨간 차를 선택하는 그 기억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숀을 만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빈칸을 메우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이 사랑했던,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그 여자에게 좀 멋진 남자로 어필을 하기 위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역할도 있어요, 중간에.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있고 또 어드벤처물로서의 관계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소에 하지 못할 법한 정말 멋진 장면들을 담아내는, 그것이 상상이든 나중에 현실이든 간에 그런 어드벤처물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는 현재는 용도팩이 돼가고 있는 잊혀진 아날로그적인 그런 과거의 것들에 대한 헌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케이크들이 많지만 그 대척점에 있는 어머니의 언제나 똑같은 메뉴인 귤 케이크, 무방부제 그 귤 케이크로서의 영화, 그것들을 가치 있게 보여주는 영화. 또 동시에 어머니의 피아노, 지금은 누구도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죠. 하지만 그 집에서 언제나 그 피아노가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용도가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피아노를,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또 한편 보면은 월터 미티라는 인물 자체도 용도 폐기가 되는 인물이에요.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고 그걸 누구나 포토샵으로 만들 수 있으면 월터 미티 같이 그 어두컴컴한 암실에서 그 어떤 사진을 편집하고 인화하는 직업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네. 없어지는 직업에서 평생을 바쳐서 일해왔던 이 인물의 그런 용도 폐기되고 있는 이 인물 자체에 바치는 그런 헌사. 라이프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인터넷 매체로 충분히 대체가 되고 옛날만큼의 그런 이런 매체적인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지나가 버린 매체로서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영화가 헌사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잊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더 이상은 그렇게 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있는 사진가들이 적어지고 있고 그런 잡지도 없어지고 있고 필요한 월터 미티도 없어지고 그 월터 미티의 삶 속에서 그 낡은 가죽 지갑, 그죠. 그 가죽 지갑의 그런 모습들, 딱 그 느낌, 전달이 안 되네. 이 낡은 가죽 지갑과 이 월터 미티라는 인물, 그리고 라이프지의 모토,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영화가 진정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초반에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제목을 왜 줬을까? 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이제 김 기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뭐 그런 아날로그,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세대에서 네. 어떤 아날로그적인 것들에 대한 뭐 향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제목 그대로 나타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뀐 제목 그대로. 아까 뭐 김 기사님께서 얘기했는데 월터가 학교 상상만 하다가 그런 상상이 아니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막 상어, 바다에 빠져 상어로부터의 위협을 받는다든가, 화산 폭발하는 곳에서 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든가. 네. 그리고 어떤 눈표범, 히말라야에서 축구를 하고 막 눈표범을 목격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한 남자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상상만으로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 라이프즈의 그 뭐라 해야지, 모토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몸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성장하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그렇죠. 아날로그도 중요하지만. 네, 월터의 자체의 영화적인 그런 주요한 전개 자체, 구성 자체는 무엇보다 월터의 상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죠. 그것이 잘 표현된 게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스의 그런 장면들이기도 하고, 월터의 상상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돌아온 월터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상사한테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회사의 로고를 아느냐? 아, 그죠. 그 장면이 정말 멋있잖아요. 돌아온 월터가 처음에는 당당하게 말을 못했죠.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로고도 모르는, 그 정신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회사의 로고가 뭔지 아느냐. 그리고 그 로고를 말하고 회사를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처럼 월터의 상상이 줄어들면서 월터라는 인물이 성장을 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월터의 여행 자체가 처음의 목적은 자신의 그런 고지식한 성향, 확실한 투철한 직업의식 때문에 여행을 떠났지만, 그 여행 자체가, 그 여행에서 보고 듣고 만난 것들이 월터라는 인간을 변화시켜서 그 월터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월터라는 인물이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이 월터한테 끝까지 남는 상상 하나는 바로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 셰릴이 나한테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 그런 상상 하나, 선술집에서 만나는 거. 그 장면 말고는 이제는 상상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고. 그러게요. 네. 결국은 그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나? 네. 안 이루어지잖아, 그 둘이. 이루어져요. 한번 집에 찾아가는데 스케이트보드 들고 그게 남편 나오잖아. 기억을 나오잖아. 잘못하고, 그러니까 기억을 다 안 해가지고 그래 지금. 스케이트보드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린란드에서 이상한 고무고무 인형이랑 바꿨던 스케이트보드를 선물로 가져갔는데, 아들에 대한 선물로 갖고 갔죠.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스케이트보드 그 입구에 놓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해요. 그날 잠깐 수리하려고 배수공을 불렀는데 안 오고, 배관공이겠지. 배관공. 플럼버. 아무튼 뭐 어디 고장 났는데, 냉장고였나?
근데 네네. 고장 나서 고치러 온 거다. 합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요. 해피엔딩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나는 그게 해피엔딩이 되게 강하게 다가오진 않았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네. 이 월터 미티라는 인물의 삶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상상이라는 그것이 네. 결국은 월터 미티라는 사람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없애가는 과정.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과하게 포장돼서 그런 거지. 그렇지. 누구나 그런 일탈하고 싶은 상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데 이 월터 미티는 그걸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그 로고가 딱 진짜 딱 맞게 나오죠.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이 로고 자체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을 통해서 잘 드러난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해본 것, 가본 곳, 이 두 칸을 메우기 위한 월터의 여정. 이걸 통해서 관객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영화가 사실 가볍잖아요. 전체적 그렇죠. 톤이. 가벼운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무거워요. 우리에게 전달되는 감흥은 무거워요. 네. 이런 영화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죠.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무겁게 전달되는 영화. 정말 매력이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관계사 이 영화에서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말, 아직 못한 말 있나요? 귤케이크 맛있는지요? 귤케이크 우리가 사실 안 먹어봤으니까. 네. 네. 제가 유자 머핀을 그 연남동에 유자 머핀을 친구가 사온 거예요. 유자 머핀에서 좀 맛없을 줄 알았는데. 네,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홍대 입구 약간 뒤쪽에 있던 것 같은데. 너 고기 뷔페에서 먹는 고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입이 고급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돈 없어서 그런지 돈만 벌면. 우리 한 8년 만났는데 처음 듣는 얘기를 하네. 제가 은근히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물 맛없다 이거 했잖아요 옛날에. 네네. 은근히 제가 입이 좀 까다로운데 입맛이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귤케이크 그때 봤을 때 몰랐는데 유자머핀 먹고 나서는 좀 땡기더라고요. 모르겠어. 귤케이크. 맛이. 어쨌든 귤케이크는 물론 내가 오늘 족발은 사줄게요. 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는 컴퓨터 이런 것들 스마트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만큼 빠져 있다고도 하고 네. 카톡 뭐 이런 거 일상화되게 하고 언제나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개인들은 이제 SNS나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일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이 네.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 디지털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자체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런 생활 이전에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살아왔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누렸고 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면서 없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엽서, 뭐 연필, 뭐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노트. 그죠. 이제 대학교에서 뭐 수업 들을 때 애들 다 이제 노트북으로 하잖아요. 태블릿 PC 항상 갖고 다니고. 네. 옛날만큼 약속을 뭐 쪽지를 통해서 잡는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진 것 같아서 네. 사실은 그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네. 또 그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담길 수 있었던 어떤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옛날만큼 사진 한 장이 되게 가치 있진 않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옛날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사진을 갖고 가서 찍었는데 네. 이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필름에만 적히니까, 담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화를 할 때까지는 이 사진이 잘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 사진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사진 그 현상하는데 가가지고 사진을 현상할지 안 할지 정해요. 필름을 맞아요, 보고 예비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인화를 한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 요즘엔 달라진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는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지울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사진 한 장에 대한 그런 것도 바뀌었고 물론 지금이 더 그래서 사진이 중요하지 않다. 옛날엔 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더 좋아진 세상이라고 느끼면서 과거에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나. 그리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 속에서 바로 그 어떤 것을 담아내고 있지 않나. 이 영화가 온전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네. 다룬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지금 관계사가 빨리 족발 먹고 싶다는 눈빛을 계속 보내는 관계로 더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덮어둘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우리 방송이 당일 배송 영화방과는 다르게 좋은 배우, 몹쓸 배우 내지는 네. 추천, 비추천을 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영화의 특성상 별점은 줍니다. 아, 별점 주나요? 네, 영화만세에서는 별점을 주고요. 네. 우리가 항상 내가 혼자 방송을 했으니까 영화만세에선 네. 내 별점만 줬는데 네. 근데 네. 우리가 둘이서 방송을 할 땐 별점을 합산을 할게요. 아, 평점으로. 네, 관기사의 별점과 나의 별점을 합산을 해서 네. 우리 영화만세의 별점으로 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기사는 이 영화에 별점 몇 개를 주시겠나요? 총점 몇 점이죠? 5개입니다. 저는 4점 주겠습니다. 별 4개? 네. 저랑 똑같네요. 저도 이 영화 별들 4개입니다. 네. 저 자꾸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사실 준 감흥이 좋은 부분이 많았고요. 네. 이 영화에 대한 별을 깎는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 그냥 딱 별 4개인 것 같아요, 왠지. 네, 맞아요. 보고 나서 딱 4개인 것 같아요. 4개면 많이 준 거죠? 그렇죠. 네, 좋은 영화였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와 이 영화를 보시고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런 느낌들은 이 영화는 정말 소통하고 싶은 영화잖아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떻게 느꼈다, 어떤 장면이 좋았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그 댓글이나 팟빵 게시판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메일 dps1438gmail.com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영화만세 제8회차 방송 김기사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사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Singing it, dop, dip, dop, dip, dop, dip, dop,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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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